지금부터 여러분은 며느리를 인간 현금 인출기 정도로 취급하며 오만에 빠져 살던 한 시어머니가 감행한 가장 잔인한 선택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그녀는 인생의 황홍이에 스스로 빈털터리가 되는 판결문에 서명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시아버지가 남기신 진짜 유언장은 이미 제 손에 쥐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10년 동안의 결혼 생활 동안 저는 시댁 식구 전체를 먹여 살리기 위해 제 모든 피와 땀을 쥐어짜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제게 돌려준 것은 오직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혹한 뿐이었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며 빗줄기가 세차게 내리치던 어느 날 밤, 시어머니라는 작자가 며느리의 낡은 옷가지를 가방채로 길바닥에 내던지는 모습을 여러분은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오직 임신한 상간녀를 집안으로 들여보내기 위해서 말입니다. 저는 뼈를 찌르는 듯한 차가운 빛 속에 서서 한때 제 피땀과 눈물이 고스란히 배어있던 그 오래된 저택에서 흘러나오는 따뜻한 노란빛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 속에서 숨이 턱 막히는 억울함이 밀려와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 어두운 빛 속을 돌아선 그 순간부터 잔인하고도 되돌릴 수 없는 인과응보의 소용돌이가 이미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모든 것은 10년 전 제가 몰락한 지식인 가문 출신이라는 이유로 시어머니의 멸시와 구박을 견디며 모독을 감내하던 그 눈먼 사랑의 시작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에 저는 그저 잘난 아들의 등골을 빼먹는 가난한 기생충에 불과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이 가문의 고귀한 혈통을 이어받은 천재 기술자라는 착각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잔인한 현실을 애써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던 오래된 저택은 이미 심각하게 노후화되어 있었고, 가문의 건설 회사는 사실 시어머니가 애지중지하는 그 아들이 밤새 도박판에서 날려버린 빚더미로 가득 찬 텅 빈 껍데기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남편의 체면을 살려주고 또 시아버지가 눈을 감으시기 전 저와 했던 명예로운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저는 마치 불나방처럼 일에 뛰어들었습니다. 저의 하루는 잔인할 정도로 똑같이 반복되었습니다. 도시가 짙은 안개로 뒤덮인 새벽 5시에 시작된 일과는 공장 작업장에서 너무 오래 서 있어 두 발이 퉁퉁 부어오른 밤 11시가 되어서야 끝이 났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호화로운 약값과 병원비, 그리고 영국에서 자비로 유학 중이던 시누이의 엄청난 학비까지 매달 책임지며 제 모든 체력을 쥐어짜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와 마주할 때마다 끝없는 요구를 반복하는 단골 레퍼토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매달 은행 앱에서 급여 입금 알림음이 울리기만 하면 그녀는 이미 식탁에 앉아 나무 지팡이로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쾅쾅 두드리며 제 수입의 80%를 내놓으라고 박질렀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는 지팡이 소리는 날카롭게 집안을 울렸습니다. 그녀는 며느리라면 당연히 시댁을 위해 헌신해야 하며 제가 벌어오는 돈은 자신의 아들이 저를 아내로 맞아주었을 때 베푼 거대한 은혜에 비하면 조족지혈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가정이 화목하기를 바랐고 과거에 받았던 멸시의 상처가 너무 컸기에 침묵과 복종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제 스스로를 인간 현금 인출기로 전락시켰습니다. 존중받을 권리조차 없는 오직 헌신만 할 줄 아는 무기력한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파렴치함이 극에 달한 것은 제가 우연히 서랍 구석에 처박혀 있던 은행 거래 내역서를 발견했을 때였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제가 남편과 새 아파트를 마련하겠다는 희망 하나로 외주 프로젝트를 뛰며 한 푼 두 푼 모아둔 약 30억 원의 예금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그 돈은 시어머니에 의해 교묘하게 빼돌려졌고
공동 계좌는 동결되어 있었습니다. 더욱 가슴 아픈 사실은 그녀가 제 피땀 어린 돈을 가지고 착취는 단순히 돈을 뜯어내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제 영혼을 난도질하는 잔인한 피해 연극으로 변해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평소처럼 녹초가 된 몸으로 현관문을 열었을 때 집안에는 낯선 공기와 함께 기이한 침묵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에는 화려한 명품 쇼핑백들이 사방에 널려 있었고 소파에는 처음 보는 젊은 여자가 마치 그 집의 안주인이라도 된 양 거만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타이트한 원피스를 입고 아직 임신 초기라 티도 나지 않는 배를 조심스럽게 어루만지며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옆에서 연신 싱글벙글하며 평소 저에게는 단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인자한 미소를 지은 채 그 여자의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제가 얼어붙은 차에 서 있자 시어머니는 헛기침을 하며 지팡이로 바닥을 쾅 내리쳤습니다. 그리고는 한치의 부끄러움도 없이 파렴치한 폭언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가문의 고귀한 혈통을 이어받을 진짜 손자이며 저처럼 가문도 없는 천한 기생충이 낳은 아이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제 남편이라는 자는 안방에서 걸어 나오며 그 여자의 어깨를 감싸 안았고 제 눈을 똑바로 마주하며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서로를 위해 정리를 할 때가 되었다고 말입니다. 10년간의 헌신이 단 한순간에 배신이라는 칼날로 변해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울컥하며 숨이 턱 막히는 억울함이 밀려왔고 전신이 떨려왔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잔인한 계략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흘 뒤 시어머니는 갑자기 거실 바닥에 쓰러져 피를 토하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녀는 손수건으로 입을 틀어막고 미리 준비한 가짜 혈액을 묻혀가며 자신이 췌장암 말기라는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고 통곡했습니다. 그리고는 울부짖는 아들의 손을 잡고 저를 향해 단호하게 요구했습니다. 가문의 오래된 저택과 남은 재산을 아들에게 온전히 물려주어 자신이 죽은 뒤에도 가문을 지킬 수 있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하나의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재산 분할, 청구권 및 유산 상속권을 영구히 포기한다는 내용의 포기각서였습니다. 만약 제가 서명하지 않는다면 자신이 죽어도 눈을 감지 못할 것이라며 저를 천하의 페류나로 몰아세웠습니다. 그들이 내민 거짓 진단서와 각서를 바라보는 제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가슴을 후벼 파는 듯한 상처와 속에서 저는 그들의 눈빛 뒤에 숨겨진 탐욕과 비열함을 똑똑히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완전히 속였다고 확신하며 승리의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것이 자신들의 파멸을 부르는 덫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가치 있게 이용할 수 있는 유동 자산이 모두 바닥나자 그들의 각박하고 냉정함은 마침내 한치의 가식도 없이 정면에 드러났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도 거센 폭풍우가 치던 날이었습니다. 가짜 진단서의 포기각서에 제가 서명하자마자 시어머니와 제 남편의 태도는 돌변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친절한 척 연기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남편은 차가운 표정으로 제 앞에 이혼 서류를 툭 던졌고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이 제 방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녀는 제가 지난 10년간 땀 흘려 일해 모은 옷가지와 손때 묻은 물건들을 낡은 여행 가방에 닥치는 대로 쑤셔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 가방들을 현관문 밖 길바닥으로 내던졌습니다. 빗물에 젖어 사방으로 튄 제 물건들을 보며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제가 비틀거리며 밖으로 밀려나자 시어머니는 문틈 사이로 손가락질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가난한 집안 출신이 감히 우리 아들의 앞길을 막고 유산을 탐내냐며 당장 이 집에서 꺼지라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쾅 하고 닫힌 육중한 대문 뒤로 상간녀를 맞이하는 시댁 식구들의 웃음소리가 빗소리 사이로 가냘프게 들려왔습니다. 저는 뼈를 찌르는 듯한 차가운 빛 속에 홀로 서서 제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그 집의 노란 전등빛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속에서 숨이 턱 막히는 억울함과 굴욕이 밀려와 어깨가 들썩였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더 이상 흐르지 않았습니다.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리는 동안 제 안에 무언가가 완전히 부서지고 동시에 새로운 각성이 일어났습니다. 맹목적인 희생으로 가득 찼던 환상은 그 빛 속에서 깨끗이 씻겨 내려갔습니다. 저는 더 이상 나약하게 울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이 저를 아무것도 없는 기생충이라 여겨 벼랑 끝으로 밀어냈지만 그것이 자신들의 목을 죄는 시작이 될 것임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10년 동안의 굴욕은 여기서 끝이었습니다. 주먹을 꽉 쥔 채 어둠 속으로 걸어가며 저는 차갑게 읊조렸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잔인함에 대해 상상조차 하지 못할 가장 비참한 방식으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말입니다. 가문의 몰락은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예정된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내가 힘이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내가 한때 그 사람의 핵심 사업을 책임지던 저임금 노동자였다는 사실은 완전히 잊혀진 것 같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던 어느 날 밤, 나는 쫓겨난 후 수많은 정비소의 열렬한 후원자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아내의 가족 같은 사람들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었죠. 내가 갈 수 있는 유일한 곳은 그들이 그토록 존경하는 곳의 최대 주주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곳에서 나는 평범한 직원이 아니라 장인어른이 비밀리에 벌어들인 손실보다 더 많은 지분을 소유한 숨겨진 대주주였습니다. 장인어른은 평생 동안 자식들의 탐욕과 무능함을 꿰뚫어 보셨고 라이저를 이사회에서 유일한 아마추어 멤버로 인정하셨습니다. 부디 이 사실을 이 시기에는 사랑의 표시로 저에게 말하지 말아 주십시오. 가죽 사무용 의자에 깊숙이 앉아 창밖을 바라보니 복수심이 불타올랐습니다. 나의 다채로운 현실과 나의 안식처는 모두 금융 문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나는 모든 지원 계약과 하청 계약을 완전히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그들에게 단 한 푼도 일자리도 주지 않았다. 그 무책임하고 배은망덕한 자들은 여전히 금전적 가치를 지니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었다. 자금 지원이 끊기는 순간 그들이 광고하는 허황된 사치가 어떻게 되는지 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공식적인 재정 지원이 중단되고 마침내 끝났을 때 만년필이 종이에 긁히는 차가운 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다. 며느리를 집에서 내쫓는 것이 일종의 게임이었다는 사실을 몰랐던 시어머니와 사위는 승리에 도취되어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모래성은 아주 작은 바람에도 무너질 수 있는 비극적인 존재가 되었고 먹잇감과 모래성의 위치는 완전히 뒤바뀌었다. TM이 작동을 멈추자 남편 가족의 오만함은 인간 본성의 냉혹한 현실 앞에서 비로소 드러나기 시작했다. 하청 계약과 재정 지원이 완전히 중단되면서 그들이 힘겹게 버티고 있는 와중에 남편의 건설 회사는 고객들의 자산 압류로 인해 파산 직전에 놓였다. 그들의 본색을 가장 먼저 드러낸 것은 한때 그들이 아끼던 정부였다. 회사가 파산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을 들은 그녀는 이 기회를 틈타 시어머니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를 인질로 삼아 유일하게 남은 가족인 시아버지에게 자산을 이전하라고 요구했다. 심지어 달콤한 말로 시어머니를 유혹하며 마지막 남은 빚까지 갚아달라고 설득했다. 시어머니는
전설적인 인물을 소유했던 것을 후회하며 밤잠을 설치었지만 탐욕과 망상에 눈이 멀어 결국 정부의 요구에 굴복하고 말았다. 그녀는 인장과 도구를 보존하기 위해 숨겼다. 그러나 그것은 무시무시한 속도로 회전하기 시작했고 배후에서 숨어있던 여주인과 진짜 고리 대금업자는 냄비, 프라이팬, 소고기, 철수방을 파괴하는 데 일조하며 감시와 파괴를 더욱 가중시켰다. 그들이 자신들의 탐욕이 완성되는 정점이라 믿었던 그 화려한 순간은 사실 제가 파놓은 가장 잔인한 덫이 작동하는 시작점이었습니다. 회사의 부도 위기를 막기 위해 상간녀의 요구대로 저택의 명의를 넘겨받은 시어머니는 곧바로 아들과 상간녀의 호화로운 새 혼례식을 강행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10년 동안 피땀 흘려 가꾼 가문의 명예와 재산을 완전히 강탈했다고 확신하며 오만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식장 안은 상류층 사교계를 흉내낸 화려한 생화와 은은한 조명으로 가득 찼고 시어머니는 하객들 앞에서 연신 싱글벙글하며 가문의 고귀한 혈통이 드디어 번창하게 되었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바로 그 순간 식장의 육중한 문이 열리며 제가 2명의 수석 변호사를 거느린 채 당당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제 손에는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남기신 로펌의 공증, 직인이 찍힌 진짜 비밀 유언장 법적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식장 안은 순식간에 기이한 침묵이 흐르고 차가운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등장에 분노하며 지팡이로 바닥을 쾅 내리쳤고 어디서 감히 천한 기생충이 신성한 혼례식장에 발을 들이냐며 파렴치한 폭언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무런 대꾸 없이 변호사를 통해 진짜 유언장의 복사본을 시어머니와 남편의 얼굴 앞에 툭 던졌습니다. 시아버지가 남기신 진짜 유언장의 내용은 잔인할 정도로 명확했습니다. 내 아들이 조강지처를 배신하고 이혼을 감행할 경우 가문의 모든 저택과 회사의 지분 100%는 오직 며느리에게 영구히 상속된다. 아들과 시어머니에게는 단 한 푼의 재산도 넘겨주지 않는다. 라는 조항이었습니다. 그들이 제게 강제로 서명하게 했던 포기각서는 시아버지가 남기신 법적 상속 원칙 앞에서는 한낱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 백지 유언장이었던 것입니다. 서류를 확인한 남편의 얼굴은 순식간에 핏기가 가셔 하얗게 질려갔고 시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전신을 떨며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들이 손에 쥐었다고 믿었던 막대한 부와 명예가 단 한순간에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인과응보의 인장 앞에서 저는 그들의 파멸을 바라보며 생애 가장 차갑고 하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외면하면 결국 가장 끔찍한 방식으로 파멸이 닥쳐올 것이다. 바로 그때 결혼식장이 아수라장이 된 가운데 경찰과 대형 로펌 직원들이 뒷문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남편에게 수갑을 채웠다. 횡령 나의 과거 탈세와 관련된 모든 증거를 꼼꼼히 수집한 후 그들은 모든 것을 비밀로 하기로 결정했다. 남편은 죽음의 문턱에 서 있었고 이 상황은 시어머니에게도 큰 충격을 주었다. 버스는 계속 출발했다. 잔혹한 결과가 시어머니에게 닥쳤다. 회사의 모든 자산은 내 손에 들어왔고 남편은 체포되었다. 시어머니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본색을 드러냈다. 태연하게 결혼식장을 정리하고 서로 다투던 결혼 선물들을 나눠주었다. 시어머니는 그녀에게 매달려 어떻게 빌고 애원해야 하는지 손자냐고 물었지만 그녀는 차갑게 대답했다. 그녀는 웃음거리가 되었다. 그녀의 뱃속 아이는 사채업자의 친자식이었고 그녀의 경우에는
아이를 훔치려는 거대한 음모의 산물이었다. 하얀 쓰레기로 뒤덮인 결혼식장 바닥에 털썩 주저앉은 시어머니는 흐느껴 울며 자신과 사랑하는 아들이 단 하루 만에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새겼다. 내쫓았던 며느리가 그녀에게 힘을 주었기에 그녀는 주체할 수 없이 울음을 터뜨렸고 바지는 흘러내렸다. 그녀는 다리를 들어 올리고 아들을 경멸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며느리와 진짜 시어머니인 그녀는 마지막 포옹마저 내던져진 후 거리를 방황했었다. 모든 기억이 되살아났다. 그녀는 자신이 뿌린 대로 거둔 것이다. 늦은 후회, 외로움, 늦은 후회.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고 집마저 쫓겨난 장모님은 이제 차가운 시멘트 바닥이 깔린 허름한 방에서 살고 계십니다. 더군다나 매일 밤 아들, 샤민의 외투를 찢는 일에 참여하기 위해 구걸로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계십니다. 한때 장모님을 가득 채웠던 환상은 이제 마른 나무 껍질만 남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CEO로서 고급 승용차를 몰고 회사 정문을 나서던 저는 장모님이 마치 노숙자처럼 서성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를 보자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신 것 같았습니다. 주변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저는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또 울었습니다. 제 자신이 너무 혐오스러워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10년 전 나를 살아있는 ATM처럼 취급하며 온갖 모욕을 안겨주던 그때와 똑같은 오만함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었다. 정말 그녀의 애원을 듣고 나는 한 발짝 뒤로 물러나 인사를 건넸다. 그녀는 내게 의심하라고, 내 안의 무언가는 더욱 기괴하다고 말했다. 그녀의 절박한 애원에 나는 겁쟁이처럼 그녀를 버리고 도망쳤다. 피가 끓어올랐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세단의 가죽 시트에 몸을 숨겼다. 차가운 차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백미러가 돌아갔다. 바람이 휘몰아치고 폭풍이 몰아치고 바람이 휘몰아치고 폭풍이 몰아치고 노년이 온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나와 같은 상황에 처해 엄청난 부와 특권을 누리게 된다면 과거의 삶을 되찾고 싶어 하는 친척 때문에 마지막 남은 자존심까지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완벽한 자제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아내 가족의 몰락 배후에 숨어있던 정부와 고리대금업자의 소름 끼치는 뒷이야기를 보여주지 말아주십시오.